안녕하십니까. 네, 이 팀장 김 차장의 썰당.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최진영 연구원님이 하반기 리포트, 경제 전망, 상품명 전망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 자,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비철 금속에 대해 우리가 가격 흐름이랑 그 전망을 어느 정도 알아볼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지난 시간 저희가 이제 매크로, 그리고 원유, 에너지, 그리고 골드은 귀금속 섹터를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시장, 6대 비철금속 시장 중에 주석을 빼셨다 하셨죠? 주석을 뺀 5대 구리, 전기도, 알루미늄, 그리고 아연, 납, 니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장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연구원님 쭉 한번 리포트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번 중간에 필요한 부분은 뭐 궁금한 거 하나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일단 비철금속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가격을 많이 2분기 때 많이 지켜줬어요, 비철들이. 근데 하반 경직성이 강화됐었던 요인들을 갖다 놓고 봤었을 때 정말 수요 때문에 지켜졌는가를 갖다 놓고 보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광산의 셧다운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히나 구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하반 경직성을 굉장히 강화시켜줬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하반기를 갖다 조금만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대로 생산 쪽에 문제가 생겨서 가격이 지지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주요 원광을 생산하는 국가들이 셧다운이 되고 광산들 셧다운 때문에 재련소가 집중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원광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의 하반 경직성이 강화됐는데 그러면 하반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철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상승이 오려면 본격적인 수요가 회복되고 본격적인 경기에 영향을 받으려면은 올해 하반기보다는 저는 2021년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미 중국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경제 재개를 하고 어떻게 조금 더 부양책을 제시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연구님은 일단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일단은 필요하다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요. 일단 본격적인 회복을 논하려면은 저는 지금보다는 오히려 내년으로 계속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때문이라기보다는 좀 공급이랑 같이 놓고 봤을 때요. 그러면 뭐 일단은 기본적인 전체적인 전반적인 비철 시장 전체를 이렇게 그럼 내년이 오히려 조금 더 가격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안정화가 가격 흐름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앞서도 매크로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수요가 그러니까 석유 시장이랑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석유는 감산의 주체가 있는데 메탈 시장은 감산을 해주는 주체가 하반기 때는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셧다운도 이제 곧 있으면 경제 재개가 풀리면서 완화되고 유럽이나 미국은 경제 재개가 중국보다 늦었다는 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괴리가 있어서 재고가 좀 쌓인 부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메탈 시장은 조금은 그 공급의 주체가 감산을 해주고 못해고에 따라서 즉 석유랑 좀 달리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메탈 역시도 금속별로도 조금씩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나마 구리가 조금 숨통이 트여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나머지 금속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애들이 있는 반면에 구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 이런 애들마다 개별마다 조금 다르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비철금속에 대한 대장주 구리부터 그럼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좀 해보실까요? 그러면은.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하반기 상단을 갖다 봤었을 때 톤당 5,900달러로 일단 보고 있고요. 이 같은 그러니까 경기에 회복되는 방향에 있어서는 유효하고 어쨌든 지금 상반기로 놓고 봤을 때는 공급 차질 요인 덕분에 조금씩 올라와 줬지만은 상단이 닫힌 요인은 말씀드린 대로 광산이 조업을 재개한다라는 점. 이 점이 저는 여전히 좀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즉 광산들은 계절성 측면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을 더 늘리는 추이를 갖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다시 경제 재개가 되고 조업을 재개하면은 그 같은 계절성이 한 번 더 발휘되는 구간에 올 수 있다.
라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 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부분을 좀 방해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그렇죠. 좋겠네요. 약간 좀 네. 계속 닫아놓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단은. 그러면 일단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오픈되는 페루 예. 쪽이나 아직 칠레는 오픈이 안 아직은 완전한 재개가 되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 일단은 뭐 생각을 해볼 게 코로나의 상반기 동안의 코로나로 인한 일단은 비철금 그 구리 시장과 그리고 이제 연계되는 뭐 재련소, 예. 재련소 움직임 이런 것들 이야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았는지 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재개가 됐을 때 어느 정도 복구가 될 건지 그런 것도 좀 예. 디테일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41페이지에 제가 자료를 갖다가도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TC를 갖다 많이들 보잖아요. 광산의 지금 공급 추이를 볼 때 네. 대표적으로요. TC가 그만큼 내려왔다라는 거는 재련소 입장에서는 지금 원강 조달이 어렵다는 것도 의미하지만은 동시에 광산들이 공급을 그만큼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병목 현상이 하고 있다라고도 접근이 가능하겠죠. 네, 그렇죠. 이미 스파티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수준까지, 작년 저점 수준까지도 내려온 상태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근데 중요한 건 광산만 셧다운 시킨 게 아니라 재련소도 셧다운 시켰다는 거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병목 현상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 관점, 즉 재련 기업들 입장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네. 그럼 장기적으로는 이게 어떨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조금은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은 결국 올해의 캐펙스가 둔화됐다라는 거는 앞으로 2년 내지 3년 후에 광산 공급이 기존 예정된 것보다 뒤로 밀려날 수 네,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AISC 코스트, 즉 캐펙스 투자 비용을 갖다 다 감안한 비용을 놓고 봤을 때 광산들의 이미 구리 가격은 회복은 했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만은 여전히 AISC 코스트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광산들이 캐펙스 투자를 갖다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미래에 앞으로 기존에 제가 예상했었던 2022년부터의 광산 공급이 2023년으로 뒤로 밀려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돼버렸다. 최대 1년 정도 밀릴 네. 수 있다. 네. 아, 네. 이 정도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즉 올해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는 그나마 다행인 게 말씀드린 대로 광산의 조업 재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페루가 이미 5월 달에 5월 한 말 때쯤에 페루 대통령이 이미 조업 재개를 갖다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9월까지 정상화를 갖다 목표로 재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단계적으로. 완전한 오픈 재개는 아직은 안 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뭐 칠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안 됐는데 조만간 할 테고, 어쨌든 페루가 조업을 재개를 했으니 글로벌 2대 광산, 구리 광산 중에 페루일 텐데, 이들이 채굴을 해서 조달이 되기까지가, 그러니까 재련 기업들, 주요 재련소가 위치한 국가들한테 조달이 되기까지가 대략 한 2, 3개월이 걸리잖아요. 네. 그걸 감안을 하면은 못해도 한 8월 달쯤부터 TC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병목 현상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더 중요한 점은 TC의 장기적 그림, 즉 앞으로 먼 미래까지 봤었을 때 장기적 그림에서 중요한 점은 TC의 하반 경직성은 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벤치마크 TC죠, 대표적인 그렇죠. 예가. 네. 아니, 앞서서 광산들의 캐펙스 투자가 지연돼 버렸는데 어떻게 TC가 하반 경직성이 강화될 수 있지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중국이 취한 조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글로벌 동재련에 있어서 공급의 대략 한 50%대를 갖다 차지를 합니다. 네. 근데 이들이 이번 지난 3월 11일 날에도 그렇고 전인대 때 5월 달 전인대 때도 얘기가 나온 게 동재련 기업들의 신규 캐파 증설을 갖다가 통제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이 같은 조치들은 어떻게 보면은 재련 기업들이 그만큼 힘들거든요. TC가 많이 내려왔고 이익이 창출되지가 않으니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 캐파 증설을 통제를 하면은 TC가 더 내려오는 것 갖다 막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재련 기업 입장에서도 재련 이익 자체가 네. 어느 정도 하방이 단단해질 수 있고, 네. 숨통에 튈 수 그쵸. 있게 되네. 이 같은 그림을 본다면은
그러니까 장기적 그림에서는 뭐 일단 중국의 이 같은 조치들이 나쁘진 않은 부분들은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전인대 정책에서도 좀 많이 볼 수가 있듯이 부양책이나 모든 경제 전반적인 부양책이나 일단은 뭐 비철금속 부분에서도 상당히 조금 노력을 많이 그래 중국 정부 자체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보니까요. 네. 다음으로 수요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만 놓고 보면은 광산들은 조업을 재개해서 공급이 다시 늘어날 거라고는 분명한 방향성이 보입니다. 그러면 수요는 어떨까? 수요에 대해서는 저는 좀 중국이랑 미국이 분명 그러니까 특히 중국이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도 앞으로는 노력을 할 테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라고 접근을 하지만은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유럽보다 높은 이유가 이게 실업률이 올라갔지만은 저축률도 올라갔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저축률 올라갔다는 거는 불안하니까 소비를 안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접근할 때 경제가 지금 재개가 안 된 상황이었었으니까 저축률이 강제적으로 올라갔다고 보고요. 오히려 소득도 가처분 소득은 급증을 했습니다. 플러스로.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어요. 네. 중국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급증을 했다는 거죠, 미국은. 왜냐? 정부의 보조금이 기존의 월급보다 더 많은 많은데 돈을 줬으니까요. 오히려 조금 역전 현상이 나타나서 조금 당황스러운 네.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됐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수요가 견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경제 재개가 되면은. 네. 거기다가 주택 허가 건수도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지만 다시 재개가 되면은 이쪽에서의 수요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전력 인프라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5%가 상향된 상태인데 다만 코로나 때문에 조업이 좀 중단된 상태인데 이것 역시도 방향성 측면에서는 계속 긍정적일 수는 있다라는 거죠. 다만 조금은 저는 유럽 쪽 단에서 수요는 여전히 퀘스천이다라고 네.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이 지금 그 수요 부분에서는 미국도 조금 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경제 재개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강력하게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셧다운을 다시 진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또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장이 맞지 않을까. 네. 수요가 그 정도 많이 그 실제로 전체적 글로벌리 뭐 원활하게 발생은 되지는 않겠지만은 실제로 지금 그 우리 연구원님이 중국 미국만으로 중국 미국에서의 수요가 솔직히 글로벌리하게 이제 퍼센테이지가 거의 못해도 한 57% 정도 되죠. 거의 반 둘이 이상이다 합하면은. 하는데 이 두 개의 국가만으로도 쉽지가 않다 하면은 왜냐면 글로벌 2대 소비 주체가 결국 유럽이잖아요. 20 네. 몇 프로대쯤 되는데 얘가 조금 계속 미진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확진된 지역이 대표적으로 뉴욕인데 나머지 지역들은 되게 적어요, 사실은. 인구 그렇죠. 대비 예, 비중이나 이런 거 맞아요. 보면. 예. 그러면 굉장한 뭐 경제 재개가 되면은 굉장한 수요가 나올 수 있는데 유럽은 그러니까 글로벌 2대 소비 주체인 구리의 소비 주체인 유럽이 건설이나 이런 전통 인프라 단에서 대책이 없다라는 점이 저는 여전히 수요 단에서 퀘스천이 계속 붙거든요. 지금 뭐 부양책을 나오면서도 인프라 쪽의 확대는 전혀 그쵸. 없는 거죠. 전기차 지금. 관련 인프라밖에는 소식이 없죠, 거의. 그러니까 제가 수요 관련 차트들도 많이 넣어놨는데요. 네. 저희 자료의 46페이지에 보시면 중국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중국은 굉장히 괜찮은 이유가 이번에 전력망 인프라 투자를 갖다 목표치는 전년 대비 하향 조정했지만 구리 수요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초고압 송전 설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존 계획 대비 60%대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구리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확대됐고 네, 그렇네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 트래킹할 수 있는 데이터가 오른쪽 상단의 46페이지의 차트가 즉 동선 가동률이 거의 최대치급으로 네, 회복됐다는 엄청 거죠. 올라갔네요. 네. 그러니까 100%대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 동선 관련돼서 수요가 나오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이제 자동차야 조금 여전히 더딘 모습이지만 이번에 보조금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어쨌든 방향성 측면에서는 개선될 수 있고 네. 가전기기나 전자기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을 사고 나서 보통 이렇게 사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이슈로 부동산 경기 지수가 많이 급락을 했다가 네. 최근에 다시 또 튀기 시작했거든요. 네. 경제 재개를 하면서. 네, 네, 네.
그러면 후행적으로 이들의 수요는 이쪽에서의 구리 그로스 수요 그로스는 점진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여전히 농후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가전 쪽은 어느 정도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많이 따라갈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뭐 중국의 또 추가적인 뭐 이제 대학 졸업생들이 이제 필요한 이제 일자리를 만들면서 신규 이제 지역에 대한 이제 주택 공급이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주택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그쪽에 사람들이 살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가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쫓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뒀다고 저는 그쵸.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일단 노후 주거 단지에 대한 재건축 물량 자체도 네. 엄청 많이 확대했죠. 105% 확대했죠. 작년 대비. 그러니까 이걸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닌 이유가 그만큼 부동산에 갖다가 어쩔 수 없이 건드렸다. 근데 부동산 건설 쪽이 구리 쪽 수요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쪽은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좀 유럽인데 네. 저는 유럽의 최근에 건설 PMI가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쪽에서의 대책이 이렇게 없을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봤었을 때 정말 유럽이 글로벌 2대 소비의 주체인데 이 정도라면은 조금 어느 정도는 힘든 부분이 있긴 하다라고 좀 접근이 가능하겠거든요. 뭐 독일도 그렇지만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차, 전기 쪽 부분만 지금 예. 이야기를 하니까 이 빠른 인프라 쪽의 회복,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는 것 같으니 지금 좀 답답한 부분은 확실히 있네요. 유럽 쪽은. 그쵸. 기대하는 부분에서 수요 부분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수급에 있어서 봤었을 때 물론 여타 금속 대비는 양호하지만 근소한 차이로 저는 올해 공급 우위가 불가피하다라고는 계속 접근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프리미엄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면은 어쨌든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지금 재고도 많이 중국 덕분에 빠진 상태거든요. 네. 그나마 다른 금속 대비했을 네. 때요, 구리는. 근데 프리미엄은 그럼 점진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다만 조금 더뎌질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광산단에서 공급이 재개되고 하면서 재고가 다시 또 조금씩 늘어난다면은 결과적으로 프리미엄이 좀 이제 회복하는 동안의 속도 자체가 조금은 더딜 수 있지 않은가,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타 금속 대비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리의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 아웃퍼폼을 갖다 기대하다기보다는 좀 더 2021년에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저는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요. 광산이 폐쇄됐다가 다시 오픈을 하는데 재개를 하는데 이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솔직히 조금 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저희가 지금 본 거는 일단은 구리 자체도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뭐 상황을 겪고 있지만은 회복은 분명히 지금 이제 나타날 거지만은 그 부분 일단 기본적으로 방해되는 부분이 오히려 공급, 예. 이제 그 광산의 재개가 오히려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에서의 수요가 그렇게 이제 예상치보다 요 두 개 국가로는 솔직히 힘들다. 유럽에서 전혀 서포트 해줄 게 없기 때문에 예. 다른 아시아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따로 없을까요? 그러면은 사실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는 결국 이머징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머징이 결국에는 구리를 갖다 거의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머징들의 재정 상황을 갖다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 여력이 많지는 않다라고 접근이 가능하겠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이머징은 계속 지난 몇 년간 재정을 갖다 계속 확대를 갖다 하다가 조금씩 힘이 붙이는데 코로나 사태로 더 힘들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조금 이머징들은 좀 힘들어진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나마 중국이 재정 여력이 많은 건데, 네. 근데 나머지 이머징들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은가. 동남아에서도 보면 재정 부양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네. 여타 동남아 국가들을 갖다 보면은 이 역시도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구나. 그럼 구리도 일단은 어쨌든 뭐 모든 게 지금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뭐가 많이 치료제가 나와야 일단은 뭐가 확답을 할 수가
같은 시장이네요 지금은 일단. 저는 진짜 백신이 나온다면은 확실히 분위기는 역전될 수는 있겠죠. 충분히 역전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모든 자산들이 사실은 그거를 갖다 기대를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언제 나올지는 저희가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조금 더디지만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이제 우리 구리 시장을 일단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 시장, 자 넘버 2, 예. 넘버 2 얘기를 또 해봐야죠. 알루미늄 최근에 가격이 조금씩 반등을 갖다 했는데 세게 예. 저는 근데 이 반등의 상단이 알루미늄 구리보다 오히려 더 세게 닫혀 있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의 상단이 닫힌 이유가 우리가 알루미늄이 4월 달에 공급량을 갖다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이상하게 늘어요, 계속. 공급량 예, 자체가. 그러니까 구리는 3월 달부터 깨졌는데 왜 알루미늄은 늘었지를 갖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광산이 늘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네. 보크사이트나 이런 즉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규제를 갖다가 걸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규제를 하다 보니까 중국은 자국 내에서 자체 생산이 어려워지죠. 네. 맞아요. 알루미나를요.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자꾸 조달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해외에선 그거의 수요를 갖다 맞춰주기 위해서 공급을 갖다 가동을 돌려요. 그래서 공급을 갖다 받쳐줘요. 현 상황에서. 예.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선진국들 중심, 특히나 선진국들 중심으로 고용이 파괴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보조금을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선진국 중심의 알루미늄 만드는 기업들이 수요가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을 유지를 해요. 그러다 보니 공급은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재고는 더 많이 쌓여버리고 있는 네.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재고를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는 분명 구리랑 알루미늄은 차이가 확연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에 있어서 상단이 구리보다 더 닫힌 이유는 이 같은 상황들이지 않은가라고 볼 수 있고. 재고 자체는 확실히 많이 늘었겠네요. 눈에 네. 띄게 늘었을 것 같네요. 눈에 띄게 그거는. 늘었죠, 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구리는 중국 쪽에서 그렇게 전력망 관련 사업들 초고압 송전 설비를 하면서 빠르게 빠지기 시작했는데 네. 중국을 중심으로 네. 알루미늄은 오히려 이 같은 공급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계속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들을 갖다가 놓고 보시면은 네. 사실 캐시 코스트만 놓고 보면은 중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40%, 중국 이외 지역은 23%가량이 손실을 나야 되는 구간이에요. 네. 그럼에도 53페이지의 왼쪽 차트처럼 중국 이외 지역들은 생산량이 아예 완벽하게 마이너스로 들어선 것도 아니에요. 그렇네요. 지금 보면은. 예.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도 지난 4월 달에 0.29%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거든요. 아, 오히려 증가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 이러한 예, 예. 상황들이 조금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차트에 중국계 알루미늄 생산 기업들, 특히 이제 수입산 알루미나를 갖다가 조달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생산 이익이 오히려 플러스예요. 톤당 만드는 생산 이익 자체가. 아, 네. 그러다 보니 가동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었을 때, 이게 실제로 우리가 접근하는 캐시 코스트랑 조금은 달리 봐야 될 거 아닌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봤었을 때. 네. 물론 일부 소형 기업들은 힘들 수는 있는데 대형 기업들이 여전히 버텨주고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점들이 네. 굉장히 좀 공급 측면에서는 리스키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 중국 쪽에서의 중국이 수입산을 갖다 계속 조달을 하면서 이제 해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갖다 어느 정도 계속 안정적으로 돌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대표적인 차트가 54페이지 오른쪽 상단 차트처럼 즉 보크사이트 원료 가격인 보크사이트 가격의 괴리죠. 중국이 도청 광산에 대해서 규제를 갖다 해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보크사이트에 대해서 수입 커터제가 있는 바람에 중국산 보크사이트 가격과 호주산 보크사이트 가격 간의 괴리가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 네. 이 같은 흐름 때문에 왼쪽 하단 차트처럼 중국 알루미나 생산 기업들은 가동률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왜냐 자국 내에서 조달하는 비용 자체가 원체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자국 내에서 알루미나를 갖다 생산을 할 바에 자국산 보크사이트 써가지고요. 오른쪽 차트처럼 그냥 수입산을 쓰는 거예요. 이게 중국 이외 지역들의 어떻게 보면은 가동률을 지켜주는 요인이기도 해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급을 계속 지켜주는 요인들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이외 지역들은 여전히 알루미늄 단에서는 공급이 견조한 부분들이 있겠고, 실질적으로 올해 전망치에 있어서도 공급이 중국과 중국 이외 지역들의 공급 증감률이 그렇게 많이 안 빠진다라고 저는 접근을 하고 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자체가 큰 영향을 이게 실제로 알루미늄 시장에는 발휘된 그 영향을 미치기 별로 없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오히려 알루미늄에서는 많이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네요, 진짜. 조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달리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의 원료인 보크사이트를 생산하는 지역이 중국이 글로벌 1위지만 중국만이 아니라 호주도 있거든요. 네. 근데 호주는 코로나가 굉장히 빨리 안정화가 됐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계속 조금은 알루미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이 계속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은 수요인데 57페이지에 중국 쪽에서 수요는 구리와 마찬가지로 견조하긴 합니다. 그렇죠. 네. 왼쪽 차트처럼 건설용 단에서라든가 산업용 단에서의 알루미늄 가동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올라와주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 이외 지역이나 또는 자동차향 수요를 보면은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라도 내연기관차에 대한 CO2 배출 규제를 완화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해줬고요. 그대로 유지가 될 거잖아요. 예. 네네. 그러다 보니 알루미늄의 입장에서는 정말 내연기관차 쪽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안 나와줬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자동차향 알루미늄 수요들 갖다가 개별적 국가들을 갖다 주요국을 나열해 보면은 중국은 거의 V자 반등을 했어요. 그렇죠. 네, 완전히 했네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점진적인 회복을 할 텐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MSCI 유럽 이제 자동차 지수만 놓고 보면 반등을 했는데 왜냐? 주식은 경기를 선행을 네, 하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원자재는 경기를 동행 내지 약간 후행하는데 네, 맞아요. 이쪽에서의 수요가 여전히 퀘스천 너무 깊게 빠져 있는데 지금 보면은 네. 좀 많이 깊죠. 깊이가. 아무리 후행성이라 하더라도 쉽게 이 차트만 보고 나서는 이게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좀 들게 할 정도로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59페이지에 중간 차트에 제가 보시다시피 이런 재고 부분들이 빨리 늘어난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다 보니 프리미엄 자체도 회복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릴 수 네, 있겠다라고 굉장히 접근이 맞아요. 가능하겠고요. 수요 측면만 놓고 봤었을 때는 수요가 빠진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중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국 이외 지역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좀 크다 보니 그렇죠. 올해에 있어서는 올해 전체에 있어서는 알루미늄은 수급이 공급 과잉이 공급 우위 자체가 불가피하다라고 계속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상단으로 올라치고 올라갈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영향을 기본적으로 아직도 크게 받지도 않아서 가격이 그렇게 빠지지도 않은 상태인데다가 오히려 공급 과잉만 계속 늘어난 상황이 된 그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은 공급대로 지켜주고 있는데 수요는 회복 속도가 굉장히 좀 더딘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공급이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압도하고 있다라고 접근이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올해에 있어서 알루미늄은 이 같은 부분들이 가격의 상단을 굉장히 구리보다 오히려 더 세게 막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등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경기 재개가 더 활발히 되고 나서 예.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에 대한 뭔가 치료제가 나오면서 뭔가 확실해진 뭐가 구름이 거쳐야지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네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이나 물론 여타 비철금속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저는 하반기에 중점을 둬야 될 게 재고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네. 올해 하반기는 재고 해소가 오히려 우선이다. 비철은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으로 알아볼 상품은 이제 징크 아연. 아연은 가격 흐름이 조금 다른 상품보다 좀 틀린 것 같아요. 이거는. 아연은 네. 이게 오히려 구리보다 광산들의 조업 재개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페루도 글로벌 아연 공급의 주요 주체이고 네. 중국은 일단 글로벌 1위인데 가동률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요. 네. 근데 멕시코조차도 이미 조업 재개를 갖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 같은 흐름들을 놓고 봤었을 때 구리랑 마찬가지로 상반기 때는 셧다운이 됐지만은 하반기 때를 봤었을 때는 구리보다 오히려 공급이 더 올라온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이 상품도 역시 그러면은 공급 우위가 확실히 점쳐지는 상품이겠네요. 또 여전히 공급 우위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하단을 1700에서 상단 자체를 갖다 2300으로 좀 놓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레벨 자체가 좁은 구간인데 네. 엄청 좁네요, 예, 이거는. 그만큼 하반기 때 있어서 저는 공급이 아연은 좀 오히려 구리보다 조금은 더 심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상반기 때 구리랑 마찬가지로 분명 공급 차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62페이지 봐주시면은 TC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중요한 거는 그럼 어느 정도인가를 놓고 봤을 때 중국이 글로벌 아연 광산의 1위인데 중국산 아연 가격과 중국 이외 지역의 아연 가격 간의 스프레드를 그렸었을 때 이미 역전이 됐어요. 네, 완전히 뒤집어졌네요. 예, 네. 이렇게 보면은 그만큼 중국 이외 지역의 정관 공급 차질이 심각하구나를 네. 갖다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결국 경제 재개는 광산들도 재개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페루나 멕시코도 재개가 들어갔고 중국도 방향성 측면에서 보면은 오른쪽 차트에 봐주시면은 중국의 아연 광산 가동률이 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TC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점진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회복을 거고요. 하겠죠. 예. 그럼 왼쪽에 있는 차트처럼 아연 기업들의 재련 이익 자체가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가동률, 정년 가동률 역시도 점진적으로 회복이 가능하겠고요. 이 같은 흐름을 놓고 보면은 하반기 때 오히려 광산의 공급 이제 확대 그리고 정년단에서는 병목 현상이 확실하게 확연하게 완화될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수요인데 일단은 수요에 있어서는 아연은 도금량 수요가 가장 큽니다. 거의 50%대인데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연은 보통 철강이랑 같이 철강에 더 민감하게 움직여요. 니켈이랑 같이 보면은 철강에 왜냐하면 도금량 수요다 보니까 민감하게 움직일 텐데 네. 그러면 올해에 있어서 어떤 방향인가를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좀 더디죠. 더딘 부분들이 있죠. 결국엔 여타 메탈들이랑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이니까요. 수요 자체는. 그래서 보면은 66페이지에 중국 쪽에서 수요를 놓고 봤었을 때 중국 쪽은 수요가 결과적으로 중국 쪽은 수요가 나쁘지 않아요. 모든 네. 금속들이 마찬가지겠거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 쪽에서의 철근 생산 이익 자체가 여기서 더 플러스 알파로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아연 도금 생산 가동률 역시도 회복되는 방향들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철강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 그 그림은 안 나와주고 있고요.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계향 철강 수요가 좀 반등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연이 조금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 결국에는 수확 시즌을 갖다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계 쪽 네. 수요가 조금 개선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은 여전히 조금 퀘스천이 다르가 놓고 봤었을 때 연말로 갈수록 저는 공급 증가 속도가 알루미늄이랑 조금 더 마찬가지로 수요를 압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역시도 공급 우위가 불가피하다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되게 재밌네요.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고 광산 재개가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네. 왜냐면 우리가 경제 재개가 됐었을 때 수요 그로스가 회복되는데 좀 더딘 부분들은 다들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광산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진짜 이런 부분은 진짜 생각지 않았던 부분에서 오히려 가격 상단을 막아버리는 부분이 참 생겨버렸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연으로도 표현되는 이제 납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납은 어쨌든 가장 많이 수요가 되는 것이 이제는 자동차인데 자동차 수요도 그렇게 일반 코로나에서 자동차 수요가 급감했거든요. 많이 좋지 않죠. 네, 수출 부분도 완전히 막혔고 80%가 이제 납축전지 쪽 수요인데 네. 상당히 좋지는 않죠.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메인 자동차 시장인 독일이 뭐 조금 뭐 흔히 안 좋게 말하면 박살이 났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특히나 전기차 중심으로 간다는 거는 납축전지 쪽으로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공급인데 공급이 코로나8 이슈를 받았느냐? 저는 많이 안 받았다고 보거든요. 거의 받지도 않았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연의 공급의 주체는
광산이 아니라 재생연이거든요. 그러면은 광산이 오히려 셧다운이 발생하면은 네. 재생연은 오히려 호재예요. 이쪽에서 그러겠죠. 네. 오히려 가동률을 회복할 수 있는 기사회생의 기회가 발판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에 있어서는 광산 셧다운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격에 호재가 될 만한 요인도 아니고 오히려 재생연이 기사회생을 하면서 공급이 더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요인으로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그 광산의 공급 차질이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는 거는 일단 물론 기존 연초 때 예상했었던 공급보다는 줄죠. 네, 그러겠죠. 근데 다만 그러면 이게 이제 연단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실제로 71페이지에 봐주시면은 왼쪽 상단 차트처럼 재생연의 생산 마진이 지금 현재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다시 또 역전돼서 개선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 차트 봐주시면은 연과 재생연 간의 레이쇼가 최근에 좀 튀기 시작했는데 이 같은 방향이 재생연 생산 가동률을 갖다가 앞으로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의미로 부여되거든요. 그만큼 재생연의 기사회생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정광의 빈 공백을 갖다가 충분히 재생연이 커버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연 쪽은 셧다운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TC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눌릴 수는 있겠죠. 다만 결국엔 광산의 공급 계획 자체가 아연과 연이랑 거의 보통 같이 가는데 여전히 내년까지도 보면은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이 같은 흐름에서 TC는 결과적으로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안정적 조건이 확실히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예. 네. 73페이지 봐주시면은 그 수요 측면을 봤었을 때 공급이 분명 압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납축전지 생산 기업들의 가동률은 분명 긍정적인데 왜냐하면 그만큼 소비 부양책을 해줬으니까요. 네. 근데 중국 이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이 보통 자동차 판매를 갖다 약간 좀 후행하면서 움직이는데 네. 이게 그로스 측면에서 회복되기까지가 그림 자체가 좀 더딜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어쨌든 근데 회복은 되는 거 아닌가를 봐더라도 공급이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역시도 아연과 마찬가지로 공급 우위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저희가 생각이 드는 게 예. 실제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실제로 이제 만약에 예.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했을 때 뉴노멀 시대라고 하지만은 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이 언택트를 했었잖아요. 근데 예. 사람 심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뛰어놀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 테면은 차량에 대한 수요 그리고 차를 이용을 해서 외부로 나가고 싶은 차가 없으면 차를 구매를 해서 차가 움직일 차량의 수요도 많아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아직은 납축전지가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물론 라는 생각도 그쵸. 드는데요. 가능은 할 테지만 다만 유럽만 놓고 보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만 이제 정책이 나와줬거든요. 네네네. 내연기관차는 또 아니고 아,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납축전지 수요는 아니죠. 그 부분은. 그리고 중국을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수요 회복 속도가 중국은 빠르긴 한데 약간 네. 조금 저는 조심스러운 부분은 중국의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더 빨리 올라오는지가 조금은 관건이고요. 미국이야 어차피 보조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급증을 해가지고 네네네. 수요가 괜찮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유럽을 보고 미국만큼 재정 여력이 없는 이런 여타 국가들 중에 이머징 단에서라던가 이런 쪽을 갖다 놓고 봤었을 때는 과연 그게 100%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요인이 될까에 대해서 좀 퀘스천이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아, 참 가격 흐름이 전보다 일단 쉽지가 않네요. 전보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마지막으로 이제 니켈 예.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니켈은 가격의 상단이 저는 15,000으로 좀 놓고 봤습니다. 물론 상단 자체가 굉장히 좀 유의미하긴 해요. 근데 그러겠죠. 그 네, 이유는 15,000 정도면. 예, 일단 전기차가 끌어올린다는 거는 분명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 수요 구조에서 전기차는 적은 비중인데 네. 우리가 투기적 수요를 갖다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그건 단기적 이슈밖에 예, 예.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다만
과거에도 우리가 봤었을 때 2018년인가요? 네. 그때도 보면은 투기적 수요가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졌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실물 시장 입장에서는 스테인리스 강이 조금 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상단 자체를. 이 같은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 니켈 역시도 상당히 막혔지만 다만 구리랑 약간 좀 비슷한 선상에서 어느 정도는 그나마 여타 금속들 대비 안정적이다 정도 이 정도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일단 가장 작년에도 그렇고 핫 이슈가 됐던 게 광산의 공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로 공급 차질이 발생한 건 다들 알아요. 네. 여타 금속도. 네. 근데 니켈은 조금 더 특수한 게 올해부로 글로벌 주요 공급 주체인 인도네시아가 광산 이제 원광의 수출을 금지했거든요. 네. 아예 전면. 네, 맞아요. 네. 2014년에도 금지를 했다가 다시 재개했다가 이번에 다시 네, 또 맞습니다. 금지를 했는데 그래서 정말 공급 쇼크가 왔는가를 제가 까봤는데 의외로 안 나왔어요. 그 정도로. 2014년은 제법 쇼크가 왔거든요. 네.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예, 위로 저도 사실 튀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례를 참고했었는데 네. 이게 2014년 때 왜 재개를 했는지 또는 2014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갖다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인도네시아가 내재화를 추진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원광으로는 자기들이 무역 수지가 플러스가 되긴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재화를 통해서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생산을 함으로써 수출하면은 더 무역 수지가 개선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추진한 게 수출을 중단하고 그 대신 투자를 해가지고 너희들 만들어서 네.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면 수출해도 된다라고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인도네시아 자체로 그 안에서 이제 공장을 짓고 그쵸. 거기서 이제 재련을 해서 예. 물건을 내보내라고 했었어.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78페이지 봐주시면은 인도네시아가 그 동안에 MPI도 그렇고 뭐 이제 황산니켈 전기차로 들어간 황산니켈도 그렇고 이쪽에 재련 설비 투자가 계속 들어가면서 더 자신감이 붙은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왼쪽 하단 차트처럼 인도네시아의 MPI 생산량이 중국의 MPI 생산을 갖다가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글로벌 주요 공급 주체인 중국을 압도했다는 거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원광단에서의 공급 차질 요인을 완벽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해소를 해버렸다는 네. 것이죠. 네. 두 번째는 필리핀인데 광산발 셧다운이 그러니까 코로나발 셧다운이 필리핀도 일어났었을까를 갖다 접근해 보면 아니었어요. 아, 필리핀은 아니다. 왜냐? 필리핀의 수리가오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네. 지역이 주요 필리핀의 니켈 원광 생산지대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매년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가 우기예요. 그럼 한마디로 1분기 때 코로나 이슈에서 비켜가 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절성 측면에서 오히려 공급이 늘어나는 구간이라는 네. 걸 볼 수가 그렇네요. 있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산단에서 니켈은 조금 특이한 경우이다라고 좀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재밌네요. 필리핀 딱 요때가 우기라서 예. 뭐 어쨌든 평상시에도 뭐 코로나가 창궐하지 않았던 시기에도 이 시기에는 뭐 어쨌든 생산이 크게 광산 쪽에서는 크게 기대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제 또 경제 재개를 하는데 그럼 광산도 재개를 할 텐데 더 중요한 건 필리핀이 계절성 측면에서 공급이 밀어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동안 중국이 MPI 생산이 이제 감소를 했는데 네. 왜냐면 인도네시아한테서 못 받고 필리핀은 또 계절성으로 공급이 어렵다 보니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중국이 그럼 이제 필리핀산에 대해서 원광 수입을 갖다 확대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네요. 그쵸. 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또다시 인도네시아와 함께 공급을 밀어내기를 갖다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같은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는 공급이 좀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는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먼저 전기차로 보면은 80페이지에 전기차 수요 다시 전기차를 보자라고 봤었을 때 그림은 유의미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진짜 왼쪽 하단 차트처럼 2018년 11월을 기점으로 전체 니켈 수요에서 전기차로 들어가는 게 8.34%까지 급증을 해요. 근데 그게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이었죠. 왜냐? 네. 중국이 보조금을 갖다가 철폐하기 그렇죠.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부터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유럽이 나서주고 있다는 점이 저는 좀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독일, 이제 뭐 프랑스, 영국 전부 다 전기차 관련 보조금을 갖다 확대하기 시작했죠. 예. 중국도 코로나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올해부로 끝내야 될 보조금을 갖다가 2년간 연장을 시켰습니다. 물론
보조금의 규모는 조금씩 줄이지만서도요. 네, 맞아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보조금 정책도 있겠거니와 수요를 위한 환경도 마련해 줬어요. 중국은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충전 시설을 갖다가 전년 대비했었을 때 또 한 번 더 확충을 갖다 한다는 네. 계획을 발표했고, 전기차 관련 충전 시설에 들어가는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고압, 즉 초고압 송전 설비도 앞서 언급드린 대로 확충을 해줬고요. 그러겠죠. 네. 이 같은 그림 보면은 유럽과 중국이 이끄는 전기차 쪽의 니켈 수요는 견조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다만 스테인리스 강 쪽이 조금 막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스테인리스 강은 즉 인프라 쪽에 더 많이 들어가죠. 수요 자체를 놓고 네, 봤었을 네. 때. 근데 니켈의 전체 수요에서 71%가 스테인리스 강인데 그렇죠. 이들의 수요가 조금 여전히 더디게 움직인다는 것을 감안을 했었을 때는 우리가 니켈의 상단이 왜 닫혔는지를 갖다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말 그대로 전기차가 아무리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메인은 어차피 일단은 그쵸, 여전히 스테인리스 쪽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83페이지에 일단 재고가 많아요. 스테인리스 네, 쪽이. 그렇네요. 네. 왼쪽 상단 차트를 갖다 봐주시면은 중국 재고를 놓고 보면은 과거 5년 동기간 평균치 또는 상단을 갖다가 상회하고 있거든요. 네. 왜? 작년이랑 올해 되게 뚜렷한 변화가 뭐였냐면은 그 관세 전쟁이었어요. 스테인리스 쪽은.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관세를 서로 각국 간에 때리다 보니까 특히 인도네시아는 자기가 스테인리스 강 생산해가지고 팔고 싶거든요. 네, 그렇죠. 니켈도 자기들이 생산을 네.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인도네시아가 막 관세를 서로 중국이랑 주고받니 받거니 맞습니다. 하고 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나라들이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오른쪽 차트처럼 재고 때문에 재고가 해소되기 이전까지는 스테인리스 강 생산 기업들의 이익 자체가 개선되기 직전까지는 가동률 역시도 회복되기가 조금은 더딜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 이 같은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 니켈이 스테인리스 강 쪽의 수요는 좀 더딜 수 있겠구나.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프라 단에서 조금씩 회복된다라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네. 수 있겠지만은 유럽이나 또는 이머징 마켓. 이머징 쪽 단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수요의 그로스 자체가 좀 낮아질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봤었을 때 전체 니켈의 수요 구조에서 스테인리스 강 쪽에 여전히 조금 퀘스천이 붙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차트처럼 왼쪽 차트를 보시다시피 전체 니켈 수요에서 기존의 예상 대비했었을 때 스테인리스 쪽이 좀 빠지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좀 상단을 갖다 막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인리스는 니켈은 스테인리스의 수요 개선 여부에 따라서 확실히 조금 방향성이 확실히 딱 잡혀 있을 것 같네요. 예. 네, 스테인리스 부분은. 자, 저희가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우리 최진영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이제 한번 쭉 살펴봤어요. 하반기 이제 가격 전망. 매크로 부분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제 그러니까 원자재라 했을 때 에너지 그리고 귀금속 그리고 비철금속까지 지금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우리 연구원님 되게 많이 고생하셨네요.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저희가 요 데이터라고 저도 많이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이것도 지금 공부를 충분히 많이 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번에 데이터를 옮길 때는 우리 연구원님의 이제 이 리포트 자료까지 같이 이제 올릴 예정이니까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보시면서 한번 추가적인 내용 차트나 이런 것들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신 부분은 뭐 한 번씩 뭐 저희 회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최정 연구원이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줄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저희가 지금 매번 이제 밑에 전화번호를 이제 저희 해외 파생 영업팀 전화번호가 나가는데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은 우리 이제 이런 리포트 이거 보고 전화했는데 우리 최진영 연구원님 이제 관련해서 조금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뭐 마음 편하게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세하게 안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 안내해 주시고 자 여전히 우리 이 팀장 김 차장 썰당에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오랜 기간 지금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내용은 또 계속 나오면은 저희가 같이 이런 소중한 시간 가져볼 거고요. 재미가 좀 없을지 몰랐어도 이거는 되게 피와 살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해외 선물 옵션을 거래하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들어야 될 내용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가 좀 길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연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